다낭을 찾는 여행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여행지 중 하나가 바로 이곳 바나힐. 원래 베트남을 식민지로 삼았던 프랑스인들이 더위를 피하기 위해 추아산 꼭대기에 만든 휴양지라고 하는데, 당시 베트남 사람들이 휴양 온 프랑스인들의 짐을 일일이 꼭대기까지 지고 날랐던 가슴 아픈 식민지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다고. 지금이야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케이블카가 정상까지 사람들을 편안하게 데려다주며 색다른 추억을 안겨주는 이색 여행지로 자리 잡고 있다. 해발 1500m 정상을 차지한 바나힐 테마파크. 무더위로 유명한 베트남에서도 추아산 정상은 항상 15도에서 26도 사이에 쾌적함을 유지하고 있어서 현지인들에게도 인기 만점이란다. 그래서일까? 바나힐의 또 다른 이름은 천상의 휴양지. 무려 5,200m 길이의 이 어마어마한 공중 코스를 케이블카 하나의 의지에 올라야만 한다. 소요 시간은 대략 30분 정도. 보통 높은 곳에서는 아래를 내려다보지 말라고들 하지만 이 케이블카에선 아래를 내려다보지 않으면 손해다. 거기다 아래를 내려다봐야 두근대던 심장이 평온함을 되찾는다. 짙은 녹음이 바로 발 아래 깔려있고 저 멀리 정상에는 유럽풍의 성곽이 어렴풋하게 눈에 들어오고 에어컨이 가동되지 않아 함께 탄 사람들의 체온과 내리쬐는 직사광선으로 케이블카는 점점 후끈해지지만 케이블카는 중간에 한 번 쉬는 것과 한 번에 정상에 오르는 두 가지 코스로 나뉘어 운행되는데 우린 다른 곳을 먼저 들르기로 했다. 베트남에선 사원을 릉엉이라고 부르는데 바나힐 한쪽에도 사원이 들어서 있다. 이 릉엉을 보기 위해선 별도의 기차와 케이블카를 이용해야 갈 수 있는데 가는 길에 플라워 가든이나 와인 셀러도 함께 구경할 수 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큰 불상과 해수 관음상, 그리고 손자반도의 해수 관음상이 삼각형을 이룬다는 것. 정말이지 이렇게 높은 곳에 이렇게 큰 규모의 불상을 만들겠다는 발상 자체가 놀랍기만 하다. 하긴 이 높은 곳까지 케이블카를 연결시킨 것도, 산 정상의 휴양지와 놀이공원을 조성한 것도 한계를 넘어선 도전이라고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이루어낸 사람들이 있어 수많은 이들이 즐거운 추억의 시간을 누리고 있는 것이니 참 고마운 일이다. 산이 많은 대한민국 사람이라서인지 친숙한 풍경 앞에 마음도 해맑아진다. 배경은 동양이지만 바나힐은 온전히 유럽풍. 단순히 자연 풍경만 보도록 마련된 곳이 아니라 바나힐은 유럽풍의 공간들을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하고 내부에 마련된 놀이공원을 즐기는 재미도 함께 안겨준다. 현지인들에게도 인기 있는 곳인데다 포토 포인트로 이곳에선 웨딩 촬영도 많이 이루어진단다. 오르는 길에 좀 전에 봤던 불상도 멀리 보이고 유럽풍의 성곽도 눈에 쏙 들어온다. 프랑스인들이 설계하고 만든 곳이어서 그런지 유럽풍으로 만들어진 바나힐. 그 내부에는 현대적인 놀이시설이 가득한데 외부에 마련된 롤러코스터를 제외하고 내부의 모든 놀이기구 사용료는 입장료에 포함되어 있어 마음껏 이용이 가능하다. 범퍼카의 회전그네, 그리고 아이언맨과 같은 영화 주인공들의 밀랍인형 전시까지 보고 즐길 거리 풍성한 바나힐. 물론 우리나라의 놀이공원이 워낙 잘 구성되어 있어서 이 정도쯤이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놀이기구야 현재의 것이지만 외형만큼은 프랑스 식민 시절 건축된 곳이 아닌가. 그것만으로도 가볼 만한 곳 바나힐. 한쪽에서는 우리나라 자이로드롭과 비슷한 구조의 놀이기구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 용감하게 도전하겠다고 나선 베트남 친구들. 처음이라는데 포커페이스인지 표정에 변화도 없고 기대하거나 긴장하는 느낌도 없이 이렇게 담담하게 놀이기구를 타는 사람들은 또 처음일세. 다낭은 역사를 알고 관심이 있다면 가볼 곳 많은 곳이지만 놀고 즐기는 휴양을 위해서라면 해양 스포츠와 바나힐을 빼놓고는 별달리 자극적인 시설이 없는 게 사실. 다낭 여행에서 짜릿한 추억 하나 얹고 싶다면 바나힐 케이블카에 올라보길 바란다.
다낭에서 호해로 넘어가는 길은 하이반 고개. 2005년 하이반 터널이 뚫리기 전까지 하이반 고개는 다낭과 호해를 연결하는 유일한 길이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트래블러가 선정한 전 세계 50대 비경 중 한 곳으로 꼽힐 정도로 하이반 고개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아름답기 그지없는데, 해발 474m에 이르는 하이반 고개의 정상은 베트남 전쟁 당시 남북을 가르는 경계선이었던 곳으로 역시 전쟁의 상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하이반의 관문은 바다 해자와 구름 운자를 사용해 한문식으로 읽자면 해운관, 이를 베트남어로 옮긴 것이 하이반이다. 베트남에선 가장 높고 긴 고갯길에 경사도 가파르고 급커브로 이루어진 다소 험한 고갯길로 정상에 오르면 전몰 장병 위령탑을 비롯해 베트남 전쟁 유적지가 조성돼 있다. 하이반 고개에서 보이는 풍경은 랑꼬해변. 랑꼬해변의 내해에서는 진주 양식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자연으로 눈을 돌리면 이토록 아름다운데 거기서 고갯길로 시선을 움직이면 참혹한 전쟁의 쓰라린 상처들이 마음을 가라앉히고야 마는 하이반 고개. 대포를 설치했던 토치카는 가까이 가서 살펴보면 곳곳에 총탄의 흔적들이 남아있어 이곳이 당시 접전지였음을 말해주는데, 해운관을 통하지 않고는 남북으로 왕래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교통과 전략의 요충지였고, 이 때문에 고개를 차지하기 위한 전투가 치열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미 우리나라 세종 당시부터 요충지였던 해운관의 벽은 매우 두꺼워 10만 명의 군사가 공격해도 끄떡없었던 견고한 요새였다고 하는데, 왕조 시대부터 프랑스 식민 시절과 베트남전까지 겪은 성벽은 켜켜이 쌓인 역사를 말없이 대변해주고 있다. 다낭에서 북쪽으로 내달리면 닿게 되는 도시 호해는 1802년에서 1945년 사이 존재했던 베트남 마지막 왕조 응우옌 왕조의 수도였던 곳이다. 중국의 자금성을 본떠 건축했다는 호해 왕궁은 성의 지름이 무려 10km에 이르는 곳으로 응우옌 왕조의 번영기를 보여주는 곳이다. 왕궁 바깥쪽에 자리 잡은 거대한 국기 계양대는 37m로 베트남에서 가장 높은 깃발탑, 3층에 8개 대포도 있는데 그 옛날 병사들이 적을 감시할 수 있도록 건축된 것이란다. 5m에 이르는 성벽이 둘러싸고 있는 왕궁. 30년간 건축했다는 왕궁은 슬프지만 베트공의 공습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언젠가 다시 찾게 되면 완벽해진 호해 왕궁을 볼 수 있길 기대해본다. 방어를 위한 해자로 둘러싸인 성은 요새 그 자체로 반드시 다리를 건너야 들어갈 수 있다. 정문인 응호문을 지나 황제와 황후만이 건넜다던 금수교를 지나면 태화전이 나오는데, 왕이 정무를 보던 태화전은 황제의 즉위식이나 국빈식을 거행할 때도 사용하던 것이라고. 태화전 좌우측에는 별관이 마련돼 있는데 사절단이 황제를 아련하기 전 예의를 갖추는 데 사용한 건물로 현재는 갤러리와 기념품 숍으로 활용되고 있다. 베트남의 고도 후에는 베트남 중부 흐엉강 하구에 자리 잡고 있는데, 흐엉강 북쪽 지역이 구시가지로 이곳의 모든 유적이 자리 잡고 있으며, 후의 외곽 남쪽에는 황제들의 묘지가 줄이어 서 있어서 화려한 왕조 시대를 뽐낸다. 후의 왕궁은 다이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큰 성이라는 뜻. 왕궁과 뜰을 가로 세로 2km, 높이 5m의 성벽이 둘러싸고 이를 다시 해자로 둘러싼 구조물을 시터들이라고 하는데, 응우옌 왕조의 황제들은 오직 이 철옹성 안에 머물렀다고 한다. 성 안쪽의 왕궁은 금지된 곳으로 황제들과 측근들만 접근이 가능했다고.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그 누구든 사형을 면치 못했다고 전해진다. 왕궁 제사를 담당했던 현임각. 현임각 앞을 장식하고 있는 9개의 향루는 무게가 1.5톤에서 2.6톤 사이를 오가는데, 16명의 왕 가운데 황제로 인정받은 왕들만을 기리는 묘석이라고. 내부에는 역대 황제들의
부패와 사진 그리고 초상화가 모여 있다. 그 맞은편으로 황제들의 신위를 모신 세조묘가 웅장함을 보여주고 옥소를 번떠 만들었다는 용상이 정 가운데를 위풍당당 지키고 섰다. 한때 중국과 자웅을 겨루는 나라였다는 베트남 응우옌의 왕족 이빨 대신 지금은 베트남의 금성 홍기가 흩날리는 왕궁. 왕궁 규모가 워낙 커서 전동차로 일조하는 트레킹 코스까지 마련돼 있을 정도인데 걸어서는 1시간 이상을 돌아봐야 겨우 한 번 훑어볼 수 있을 정도. 연수궁이나 후원의 팔각정 등 아직 모습을 간직한 건축물들이 지난날의 화려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팔각정 옆으로는 왕궁의 주요 건물이었던 근정전의 긴 회랑이 복원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작 근정전은 터만 남아있는 상황. 왕의 권력을 상징하는 세발손만이 왕궁의 상징을 지키고 있다. 국내에는 왕족들을 위한 전용 극장도 마련돼 있는데 이곳에선 과연 어떤 공연들이 펼쳐졌을까? 공연장 밖으로는 왕족들이 사용하던 식기며 사진들이 전시된 아담한 박물관도 마련돼 있고 근정전 별관도 복원되면 도서관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원래 백채의 건물이 있었다는 후의 왕궁. 이 밖에 앞으로 복원해야 할 건축물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